돼요. 네. 네. 노래방 마이크 같아? 토요일날 누가 놀았어요, 여기서? 음악 틀고 놀았나 봐요. 뭐 에코 음악이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어? 토요일날 5시까지? 다들 학교 가겠네. 뭔데 토요일 5시까지 했어요? 중개사법을 다 만점 나오겠네. 그럼 공법은 50점은 맞아도 되겠네, 이제. 중개사법 만점 나오면 되니까. 공법 80점은 맞지 뭐, 그러면. 80점. 자, 중개사법은 만점, 공법은 그럼 한 80점만? 그래요, 그러면. 자, 오늘 60페이지가 되네요. 문제집 60페이지. 지난번에 그 지구 단위 계획 문제는 미리 쭉 했으니까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지구 단위 계획에서 틀린 걸 찾아라. 1번, 지구 단위 계획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이거는? 자, 2번에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자, 이 결절지가 나오면 무조건 공법은 1km야. 1km 이내 위치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 의무적은 아니지. 의무적은 아니니까. 의무적은 딱 4번만 의무적이잖아. 자, 어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완료되고 몇 년? 10년. 그리고 시가와 공원에서 해제됐을 때 30만. 또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할 때 역시 30만. 그거 외에는 하여야 한다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어디가 또 결절지 1km가 또 나오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지정 대상이 결절지는 무조건 1km야. 그러니까 공법에서 결절지 문제 나왔다. 그럼 모두 몇 킬로? 1km 안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도 있다. 임의적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든 일부든 다 지정할 수 있죠. 자, 4번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5번째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겠죠. 이 문제가 왠지 좋게 보이죠,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야,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면 답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아닌지를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무조건 객관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표현이 나와야 돼요. 자, 10번 문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자,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죠. 1번. 자, 우리가 주거나 복합이나 특정 세 가지. 주거, 복합, 특정. 그 세 가지는 어디에만 위치해야 돼? 계획관리에 위치해야 된다. 그럼 1번에 나온 복합은 무조건 계획관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산업이나 복합은 계획관리도 되고 생산관리도 되고 또는 농림지역도 되지. 농림지역도. 그러니까 2번의 산업은 생산관리가 맡게 됐고, 그 다음에 3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야.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니까 관리가 나오든 농림이 나오든 자연이 나오든 모두 맞죠. 특히 반대로 자연에는 유일하게 한 개만 지정한다. 뭐야? 그게 관광이야. 자연 쪽에는 다른 개발진흥지구는 지정할 수가 없고 오로지 뭐다? 관광만 지정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농림지역에 위치한다. 들렸지? 주거는 어디에만? 계획관리. 주거는 무조건 계획관리해야 돼. 자, 5번에 관광휴양은 관농자 어디든지 다 되죠. 그래서 농림에 되겠고요. 자, 11번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바로 1번의 답이네. 건축선.
자, 주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행위 제한에 관한 게 들어있어요. 행위 제한 하면 우리 뭐죠? 용도 제한 또는 건축 제한. 우리가 보통 네 번째 있는 용도 제한은 건축 제한이야. 용도 제한 또는 건축 제한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들어가. 거기는 다시 높이 문제로 최고하고 최저한도 들어가지. 건축선은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죠. 자, 12번에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었네요.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건축물 높이 제한, 건폐율, 용적률,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은 다 완화가 되죠. 특히 건축법의 대지 분할 제한 또는 건축선 이건 절대 완화되는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지구단위 계획에서 안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면 오히려 답을 외워두시는 게 좋아. 대지 분할 제한 또는 건축선 이런 거는 절대 완화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 자, 13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및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그렇게 완화가 돼. 그러면 도시지역도 어떻게 되죠? 똑같아. 대신에 표기법만 약간 달라. 그게. 자, 이렇게 가시면 돼. 도시지역 아니든 도시지역 바뀌든 두 개 모두 다 이쪽은 건폐율 150% 및 자, 용적률 2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 초과할 수 없다. 어디 쪽에서는? 도시지역에서는. 근데 도시지역 외쪽은 건폐율 150 및 용적률 200% 이내에서 자, 뭐하라? 완화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저건 초과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 전부 다 똑같이 얼마? 150과 200으로 완화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초과되지 말라니까 초과되지 않는 선에서는 이내에서는 어떻게 돼?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그냥 150, 200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표기법은 자, 도시지역에서는 요걸 초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놨고 도시지역 쪽에서는 그 이내로 뭐하라? 완화하라 이렇게 돼 있어. 표기법만 달라. 그러니까 숫자 물으면 똑같이 건폐율 150, 용적률은 200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를 지정한 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법령이 허용되는 최대 용적률은 200%이다. 맞나요? 원래대로 내용을 보면 여기가 자연이다 그러죠. 자연이면 건폐율이 얼마죠? 아니 원래는 150 건폐율이 20이고 용적률은 80이 되겠죠. 자, 지금 이런 지역에다가 뭐를 지정했냐면 먼저 관광 휴양 개발 진흥을 지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개발 진흥지구 지정하면 건폐율이 어떻게 되죠? 40이고 용적률은 100%야. 기억나요? 자, 우리 건폐율 용적률 완화 규정 있잖아. 개수, 자자, 농산 이렇게 나올 때 일단 이 지역이 지정되면 원래 이 지역은 20과 80. 자, 그런 지역인도 뭐가 지정되면 개발 진흥이 지정되면 40과 100으로 바뀌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지역이야. 이런 지역에다가 또 뭐를 지정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또 지정한다. 그 내용이지. 그럼 여기는 지정되면 건폐율이 150%, 용적률은 200%로 뭐하라? 완화하라 그랬잖아. 완화하라. 완화시키면 여기다가 150이니까 50% 올려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건폐율이 얼마가 60이 되는 거고
100이었던 것이 얼마가 200%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걸 답을 한 거지. 그래서 자변환경에 요거 지정했고 거기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면 요렇게 된 지역에다 요 놈을 완화시키니까 40인 것이 50% 완화시키면 얼마? 60이 되고 용적률 100이었던 것은 200이니까 2배로 올려야 되니까 얼마가? 200이 된다. 이렇게 말해. 아셨지? 그래서 요 세 단계를 말하는 거. 세 단계를. 요런 게 간혹 나와. 시험에서 잘 나와. 이런 지문이. 아예 외우시면 돼. 무조건 요 지구 단위 계획표에 지정했을 때 건폐율 물으면 얼마야? 그냥 60, 용적률은 그냥 200으로 다 맞게 돼 있어. 자, 우리 계획관리 마찬가지죠. 계획관리하면 얼마야? 40, 100이 되거든. 또 개발진흥도 무조건 40, 100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구 단위 지정했다. 그럼 얼마씩? 60 되고 200 돼. 답이 정해져 있어. 60하고 200이. 아셨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건폐율로 물으면 60이야. 용적률이면 200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3번 질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하죠. 자,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되며 위반할 때는 자, 처벌이 나오지 2년간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걸 갖고 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벌칙 문제는 대부분 맞게 주던가 아니면 틀리게 주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지정된 경우 주민이 직접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자, 위반을 제한할 수 있겠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예요. 자, 직접 위반하지는 못하죠. 바로 관리 계획 자체가 행정계획이야. 행정계획이란 누가 만드는 게 행정계획이야? 행정청이 만드는 게 행정계획이거든. 그러니까 주민이 만들지는 못하고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14번 문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자, 1번.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최대 5년간 제한할 수도 있다. 맞아요? 원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1회에 한해서 먼저 3년이 제한돼. 근데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최대 5년이 제한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2번. 취락지구가 지정된 관리지역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나요? 원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무슨 지역 무슨 구역?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 보는 거죠. 그런데 무슨 지구는?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취락지구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3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복합을 자, 산업유통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맞아? 변경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구 이름이 같아야 돼. 개발진흥 하면 개발진흥에서 만약에 자, 우리 경관지구 그래서 그럼 경관이면 어떻게 해야 돼? 경관끼리 이름이 같아야 돼. 자, 경관 세 가지. 자연, 수변, 시가지야. 그럼 자연경관을 수변경관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맞겠지. 자, 용도지역도 주거는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은 상업지역끼리, 공업은 공업지역끼리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거기까지 맞았고, 그 다음에 4번에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후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3년이 되겠죠. 3년이야. 그러면 5번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그것도 맞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5년을 준 이유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 여러분들 요걸 다시 한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약집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44쪽 한번 볼까요? 자, 6번 번호 보면은 관리계획 결정 실효죠. 실효 그러면 효력이 상실돼.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다. 표시되어 있죠. 자, 그때가 1번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실효야. 그러니까 자,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실효된다. 그 내용이야. 그러면 2번은 사업이나 공사에 의한 실효니까 여기 실효는 뭐를 안 해서 사업이나 공사를 안 하니까 관리계획이 실효된다. 그 내용이죠. 그게 이제 3년과 5년이야. 자,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할게요. 이건. 자, 그 내용이죠, 지금.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요거 구역을 우리가 지정할 때, 지정하는 것도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계획 결정이 필요하죠. 자, 그럼 결정에 의해서 지정되면 그 지정의 효과는 자, 다시 몇 년 안에? 3년 안에 무언가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역시 무슨 계획? 관리 계획 결정이다. 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관리 계획 결정을 지금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이걸 안 한다면 자, 무엇이? 요 결정이 실효된다. 그 내용이지. 그러니까 요걸 계획을 3년 안에 결정 안 하면 구역을 지정했던 무슨 계획이? 관리 계획. 요게 실효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요 계획을 수립하면 수립의 효과는 자, 몇 년 안에? 5년 안에 사업이나 공사를 뭐 해야 된다? 착수해야 되는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착수를 자, 몇 년 안에? 5년 안에 안 한다면 요걸 안 하게 되면 계획을 결정했던 관리 계획이 뭐 된다? 실효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항상 뒤에 거를 안 하면 앞에 지정했던 무슨 계획이? 관리 계획이 실효돼. 이것도 5년 안에 하라는 걸 5년 안에 안 하면 앞에 결정했던 무슨 계획이? 관리 계획.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했던 무슨 계획이? 관리 계획이 실효된다. 이렇게 말해. 요걸 3년 안에 안 하면 요걸 지정해뒀던 무슨 계획? 관리 계획. 이해되시죠? 실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세 단계. 그래서 실무에 가서도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공사까지 하는 게 얼마 걸려? 8년 걸려. 8년. 정상적으로 해도 몇 년? 8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실무하실 때 어디 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에 지정됐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몇 년? 8년 있으면 무조건 개발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런 거를 실무에 적용할 줄 아셔야 돼. 정상적일 때 18년이야. 근데 만약에 3년 지정해놓고 3년 안에 계획 수립하려면 없던 걸로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전하게는 보통 여기까지만 오시면 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실무에 가서는 구역 지정했다 하고 뭐가 계획 수립됐다 그때는 무조건 이제 공사 들어가. 그때까지가 얼마? 5년이야. 여기서부터는 5년이야. 계획 수립되면 이런 걸 좀 실무에 적용할 줄 아시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마 4번 지문은 5년짜리로 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나왔으니까 일단은 틀린 거는 맞아, 그거는요. 자, 그럼 15번으로 넘어가서 문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검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 그냥 참고로 읽으시면 돼. 자, 2번도 마찬가지고 완화된다 이 정도만 돼 있지 특별한 내용은 없어. 자, 3번 같은 경우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퍼센트?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문제 19번에 내놨어. 문제 19번에.
자, 국토계획부에서 가로에 알맞는 거.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자, 뭐를 목적? 한옥마을을 보존한다.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또 하나 차 없는 거리 조성. 거기다 밑줄 긋고 한옥마을 보존 밑줄 긋고. 그게 두 가지 사유가 또 하나가 차 없는 거리 조성할 때. 차 없는 거리 조성.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목적이야. 한옥마을을 보존할 목적이거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한다. 그런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 주차장 설치 기준의 몇 퍼센트를 100%까지 완화시켜줘.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한옥마을이 나왔으니까 이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도 100%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은 되고 5번 지문. 자, 5번 지문. 도시지역 외유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그 당해 용도가 어디죠? 도시지역 외유지역에서 계획관리가 대표적이지. 계획관리. 우리가 도시지역 외유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 주로 어디였어?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잖아. 거기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및 용적률 200%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두 군데가 건폐율이 완화되면 얼마가 돼? 60이 되고 용적률은 200이 된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완화시키면 그 지역의 건폐율은 얼마로? 60, 용적률은 200%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나머지 1번, 2번 이런 것들은 4번까지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돼. 지금 거기까지 갈 내용도 없어. 자, 16번. 또 이제 문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왔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다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최대 허용 용적률 얼마? 200이다. 만약에 건폐율로 물었으면 60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아셨지? 답이 똑같아 정해져 있어. 이쪽은. 어떻게 나오든 자 B도시 쪽에 뭐 지정해서 계획 수립했다 그러면 전부 건폐율이 얼마야? 60과 용적률은 200으로 다 맞춰진다는 이야기야 이게. 그렇게 알고서 답을 찾아내시면 돼. 혹시라도 시험장 가서 뭐 계산하기도 싫으면 그냥 야, 건폐율로 물으면 무조건 60이다. 용적률은 얼마다? 200이다. 대답은 다 맞게 돼 있어. 거기는 맞게 공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7번하고 18번인데, 여러분 18번은 뭐 해설 보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17번 문제는 조금 더 간단하니까 또 나올 수가 있어. 18번 문제 같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맞춰라고 주는 시험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틀려라고 주는 시험 문제지. 근데 17번 문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돼 있거든. 요 정도를 좀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야. 자, 17번에 보면, 자, 국토계획법상 일반 상업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은 400제곱미터. 자, 이런 부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에 1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물었어. 그러니까 지금 뭐를 완화한다? 그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이 얼마냐 이야기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이 얼마이냐. 요건 어차피 공식 문제거든. 공식 문제. 자,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을 때. 자, 첫째 해당 용도지역에 그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을 먼저 찾아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자, 1 플러스, 자, 분모에는 원래 대지 면적, 그리고 요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할 부지 면적을 찾으시면 돼. 자,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 나와, 이거는. 그러니까 공식에 오는 거야, 이건. 자, 항상 1 플러스 뒤에 원래 무슨 면적? 대지 면적에다 지금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지 면적만 찾아내면 돼. 그럼 여기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래 60으로 되어 있거든. 60 숫자 그대로 쓰면 돼. 자 곱하기 1 더하기 자 원래 대지 면적 얼마? 400으로 줘. 400으로. 그 다음에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고 있는 면적이 100이거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지. 자 그럼 100 나누기 4니까 0.25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1.25가 결국 60 곱하기 1.25 그 말이죠. 계산하면 75.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간단해 문제가. 근데 용적률은 한 단계를 더 건너가야 되니까 우선은 이번 과정은 요 하나라도 기억하라는 얘기야. 하나라도 두 개 안 되면 하여튼 건폐율 쪽이 이쪽은 또 나와. 아까 우리가 완화될 때는 뭐를 물어봐? 용적률을 또 많이 묻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방향이 있어. 요런 거 물을 때는 최대 용적률을 물어봐. 요걸 낼 때는 반대로 건폐율 쪽이 완화되면 얼마 이런 식이야. 방향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도 다 똑같이 용적률 내는 게 아니지. 한쪽을 용적률 내면 한쪽은 뭐네? 건폐율 내겠지. 그렇게 해서 구분. 이게 또 조금 쉬우니까 이쪽을 또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정도 이번 과정은 요 공식만이라도 정확하게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18번은 여러분들 이번 과정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공식에다 맞추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반시설과 도시계획 시설 문제가 나오겠죠. 자 이것도 간단한 내용은 책으로 한번 간단하게 어디를 공부를 해야 될 건지 짚어드리고 다시 문제 풀게요. 요약집에 36쪽 보시고 그 요약집 36쪽에 보면 기반시설하고 종류가 나오겠죠. 자 일단 종류는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6번 7번이야. 보건위생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정확하게 일단 구분하시면 기반시설의 종류 문제 내는 거는 다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보건위생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화장장 그 다음에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그러니까 전부 뭐야? 그렇지 혐오시설인데 뭘 사람이 죽거나 동물을 뭐 하는 거 참 그런 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종합의료실도 나쁜 쪽으로 뭐야? 뭐 환자 치료하고 이런 거거든 지금. 그걸 보건위생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환경기초이라는 것은 맨 밑에 하수도, 폐기물, 수질오염, 폐차장 마지막 단계 이거 마지막 단계들 요런 것들이 바로 환경기초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문제 나오면 그 많은 시설 중에서 세분할 수 있는 시설은 몇 개? 3개. 그 3개 이름만 정확히 알면 돼.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이야. 근데 요게 어디서 세분됐냐면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된 거야. 우리가 늘 용도지역이든 용도지구도 세분할 때 보면 무슨 령으로? 대통령. 이게 첫 번째 세분은 대통령령이란 이야기야. 그거까지 가고 그리고 그 밑에 2번에 보면 기반시설에 이제 무슨 세분? 추가적 세분. 요렇게 나올 때는 국토부령이야. 국토부령. 우리가 지구는 추가 세분 그러면 조례 이렇게 나왔거든. 조례. 시설만큼은 조례가 아니라 국토부령으로 추가 세분된다. 이렇게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세분은 대통령령. 추가 세분은 국토부령이다.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시설을 오른쪽에 보면 설치관리 문제. 시설의 설치는 원칙이 항상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반드시 설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이번에 예외는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가 있어. 무슨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난번 한 번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반드시 예외는 무슨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전부 대부분이 앞에가 무슨 지역이라고 나와? 도시지역에서 또는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자, 이런 쪽에서 무슨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게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거구나 하고 요걸 찾으면 돼. 요거.
그러고 나면 무조건 무손계획 없이도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한다. 여러분들 그동안 나온 기출문제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어차피 모든 문제가 기출문제에 맞춰서 풀어져야 되니까 자 항상 시설 만들 때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관리계획 결정 없이 한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에서 도시지역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근데 현재까지 시험은 여기만 나와 있어. 현재까지는 전부 어디 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뭐 설치한다 이렇게 써지면 결정 없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리 부분. 관리하면 관리는 이 법 아니면 다른 법률이죠. 예외는 이 법과 다른 법에 없었을 때에는 국가 아니면 지자체가 관리하죠. 그래서 지금 국가 관리는 대통령령이야. 근데 그 대통령령에 가면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는 무조건 조례로 한다.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나오면 2번으로 바로 가면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자 무슨 시설과 도시계획 시설, 저 위에 있었던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광역시설 설치하는 것도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예외는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럼 광역시설 관리하는 것도 이 법과 다른 법이다. 없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광역시설만큼은 예외가 있다. 설치관리 예외 3명. 특광시장 군수가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동안에 우리는 맨 특광시장군 하면 원칙으로 봤거든. 근데 광역은 원칙이 아니야. 항상 예외로 돼 있어. 그래서 설치관리하는 사유가 협약 체결이야. 협약 체결. 그 다음에 협의회 등의 구성시 이런 조건이 붙으면 특광시장 군수가 설치관리 할 수 있다. 왜 협약 체결 협의회가 나와요? 광역시설은 걸쳐 있어. 아니면 공동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부터 협의, 협약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그걸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근데 협약 체결도 안 됐고 협의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그 지역이 같은 도에 속해 있어. 그러면 누가 해야 돼? 도지사가 설치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계획 하면 누구였어? 국장. 근데 광역만큼은 법인 이렇게 법인으로. 그래서 그것만 유의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그 용어부터 정리해 놓고 시설 부지는 다시 설명할게요. 자, 64페이지에 와서 자, 1번 문제.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어디 지역이라고 나왔어? 도시지역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기출문제라는 이야기야. 항상 도시지역에서 무슨 시설 설치한다 그러면 이게 예외라는 이야기야. 그럼 무슨 계획 결정 없이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야. 자, 2번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이 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 정착물까지도 들어가. 건축물, 정착물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3번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도시계획 시설은 어디는 적용하지 않아? 지역하고 지구까지는 적용하지 않아. 지역뿐 아니라 어디까지? 지구까지도. 그럼 구역은 적용은 안 돼. 그 적용을 거기는 받게 돼. 그러니까 지금 적용받지 않는 곳은 어디 안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까지야. 지구. 그 지구에서는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 근데 구역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지역, 지구까지만 나와야 돼.
왜 구역은 되느냐? 혹시 우리 시가화 배우신 거 기억나요? 우리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자 원칙 도시계획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규제돼 있잖아. 용도구역은 사업도 규제가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지역과 지구는 시설만큼 무조건 행위 제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구역은 받아.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또 틀리게 나오는 게 지역, 지구, 구역까지 써놓는다는 이야기야. 구역도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 구역은 적용받게 돼. 특히 우리가 어디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뭐였어? 사업 일체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잖아. 아셨지? 여러분 책에는 어디가 있을까 그게? 그렇지. 저 뒤에 가면 어디 있겠지? 어디냐면 자 한번 확인을 하고 가시오. 그러면 여러분 책의 29쪽에 봐봐요. 맨 밑에 4번에가 그 양괄호 1번에가 도시계획 시설은 용도지역과 어디까지만? 용도지구 안에서만. 그러니까 지역과 지구 안에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로 기억 딱 하란 이야기야. 시설은 어디하고 어디까지는 지역, 지구는 행위 제한 적용을 안 해. 시설은. 근데 어디에는 구역 나오면 적용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안 하고 가면 구역 나와봐. 다 적용 안 하는 걸로 착각을 하거든. 어디까지만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 지구까지만. 구역하고 나오면 구역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사업 같은 거 해 못해? 못해. 시가와 사업해 못해? 못하게 해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다 완화되는 건 아니고 어디만 지역, 지구하고 지역, 지구. 이해되셨지? 오늘 날짜로 그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시면 돼. 요게 지금 1번 문제가 기출문제거든 이게. 기출문제 이미 나왔다는 건 분명히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자 4번 지문.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위반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답이네. 항상 뭐뭐뭐를 하고 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에는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기초조사할 때 배운 내용이죠. 이게 우리 시험에서 꼭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무조건 뭐 관리계획을 뭐 한다? 위반하는 경우다. 이렇게 나올 때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뭐다? 토지 적성 평가야. 이걸 대표적으로 많이 시험에서 생략 문제로 나와. 그러니까 저 앞에서 배운 내용인데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바꿔 쓴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 대신에 뭐도 생략할 수 있어? 재해 취약성도 생략한다. 이렇게 나오지. 왜냐하면 요 문제들은 그 재해 취약성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문제야. 그러니까 뭐만 생략? 토지 적성인데 지금 뭐도 생략해? 재해 취약성도 생략 사유에 해당돼 이게. 그런데 문제를 바꾼다면 토지 적성 안 쓰고 재해 취약성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다 알아놓고 또 못 찾으면 안 돼. 요 사유 자체가 두 가지를 생략해.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두 가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자, 5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이야. 행정청일 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있다.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무조건 시행자에 대해서는 무술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 쟁송 자체를 제기할 수 있지. 꼭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도 다 할 수 있어. 누구일 때는? 시행자야. 시행자. 시행자로 이름이 나오면 행정이든 비행정이든 모든 시행자는 무슨 대상?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2번 문제가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방제시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수도는 보니까 딱 생각나네. 하수도는 뭐야? 환경기초잖아. 요런 게 기출문제 나온 지문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어떤 시설을 물어도 그 중에 하나 넣어놓고 찾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자, 기반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한다. 해놓고 해당되지 않는 걸 광장을 넣어놨으니까 당연히 틀렸지? 우리 세분하는 게 뭐야?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이니까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전혀 다르잖아. 그리고 다른 거 넣어놨잖아.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야. 이것도 작년도.
그러니까 뭘 외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야. 시설 같은 건 딱 명확하게 알으셔야 돼. 문제 4번.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기반시설을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 모두 관리계획에 의한다? 모두는 아니지. 원칙은 관리계획에 의한다. 분명히 아닌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 예외라는 거. 그 다음 2번.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공동구에 수용해야죠. 자, 3번에 국가가 관리할 때는 그 시설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요게 무슨 령? 대통령령이야. 대통령령에서 그렇게 정해놨어. 4번에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자, 5번에 광역시설은 관계특광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하여야 한다 나오면 틀린 거야. 이때만큼은 광역만큼은 특광이 원칙이 아니라 예외야. 그러니까 설치를 하든 관리하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할 수 있다로. 자, 문제 5번. 가장 적합한 거. 1번 도시계획 시설은 반드시 관리계획에 의하여서만 설치해야 한다. 반드시도 틀렸고 만자도 틀렸고 원칙은 관리계획 결정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 2번 시설의 설치의 기준. 시설의 설치의 기준은 필요사항 나온 뭐야? 국토부령. 하여튼 기준 나오는데 끝에가 필요한 사항까지 붙으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영이야. 계획의 기준은 국장이잖아. 그럼 계획이 아닌 것에 대한 기준 단어 써놓고 뒤에가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오면 다 국토부령으로 돼 있어. 또 그런 게 답을 찾는 요령이 돼야 돼. 그 다음에 3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소유권 행사의 제한을 받고 보상에 관한 문제 이런 거 나오면 뭐야? 따로 법률로 정해. 소유권 행사 무슨 보상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뭐로 정해? 따로 법률로 정해. 아까 우리 요약집에서 내가 안 읽어드려서 그 부분은 요 문제로만 대신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도시계획 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아니지. 도시계획 시설이란 누가 무슨 시설 중?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야. 맨날 나왔던 시험이잖아. 도시계획 시설 하면 무슨 시설 중?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5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가계획이 나와서 그러면 끝줄 누가?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자, 문제 6번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계획 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무슨 시설 중?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2번 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 도시공원법으로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도 있다. 맞지? 무슨 지역에서? 그렇지. 내용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도시지역에서 설치한다. 그 말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아까 3번 중복됐고 4번 역시 특광시장군수 나오면 광역만큼은 협약 체결, 협의회 구성하여 광역시설 설치 관리할 수 있다. 5번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해 다음 날. 그럼 효력 상실 뒤에다 우리 무슨 고시? 실효고시. 모든 효력 상실은 반드시 무슨 고시를? 실효고시를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7번하고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도 찾기 어려워. 이런 거는
왜냐하면 지금 예외로 도시지역에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반대로 꼭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시설을 찾으면 돼. 그냥 시설을 외울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좀 중요하고 꼭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 시설을 찾아내는 게 요령이야. 그래서 변전소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밖에 못 찾아. 그러니까 실제위원들이 내더라도 그런 식의 내지 이거 외워서 푸는 문제는 몰래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 자,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여러분이 봐도 시장 같은 건 어떻게? 그냥 할 것 같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외우시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문제상에서 그 중에 그냥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야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거는. 그 다음에 9번 문제.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요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였어. 기출문제 중에서. 1번.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돼?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어. 왜? 그렇지. 도시지역에서. 요런 게 다 기출문제야. 그러니까 뜻을 알면 뭐 안에 시설은 이런 필요 없어. 무슨 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10년 안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계획인가?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다면은 어디서 나는 거야? 여기서 그런 거야? 완전히 잡고 있어야 되겠네. 쥐나갔다 이렇게 잡고 있다 보면. 하여튼 뭐 해, 그냥 하다 해야 돼 뭐. 자, 거기에 실시계획 인가만 있었다고. 인가가 어떤 효과야? 공사 착공 권리를 주는 효과가 나 있잖아. 그러면 착공 권리라는 효과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10년째 안 했더라도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매수 청구권 인정은 안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사업은 안 했어도 무슨 인가가 있으면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때는 매수 청구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에 해제 공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관리계획 해제를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시장군수는 결정 못하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돼. 시장군수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이거 해제 좀 해달라 하고 신청을 해야 돼. 저 뒤에 가면 문제 나와. 그때 설명 다시 해드릴 거야. 우선 답은 지방의회에 시장군수가 받으면 우리 시장군수가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하나 있어? 그렇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빼고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이거 좀 대신 좀 해제해달라 하고 신청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좀 그냥 4번은 기억하셔야 돼. 안 배웠어도 이 정도는.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은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비용 부담에 관한 밑줄 뭐가 성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건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나왔어. 비용 부담은 누구? 행자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법 시간에 행자부 장관은 2번이 나와. 요 비용 부담에서 도지사하고 협의 불성립 이거 나올 때 그때 행자부 장관이야. 또 하나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채권 나오잖아. 채권. 그때 시도지사가 발행할 때 누구 승인받아? 행자부 장관 승인받아. 그거 외에는 행자부 장관은 없어. 그러니까 아예 2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 비용 문제. 특히 비용 문제 도지사가 사업했고 이익을 받은 곳이 다른 곳인데 뭐 안 됐다? 협의 안 됐다 이 말 나올 때 그때는 비용만큼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라 이렇게 나서. 그 다음에 5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2 이상 지자체 관할구역에 뭐 돼 있다? 걸쳐 시행된다면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 면적이 큰 지자체가 시행자가 돼? 자, 협의 성립되지 아니하면 몇 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누가? 도지사나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고시해야 되지. 협의 성립 안 되면 그럼 도지사는 어떤 경우? 그게 같은 도인 경우, 국장은 다른 도인 경우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래서 자 거기에 4번만이 맞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우선 거기까지 하고 자 쉬었다가 공동구에 관한 문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